기다림의 끝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 골목 어귀 낮은 기와집 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48배 나이.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그보다 깊었습니다. 그녀는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녀가 왜 놓아주지 못하는지.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조선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녀는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김씨 부인은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고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19에 혼인했습니다. 중매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찬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3, 관아에서 서기로 일하는 성실한 사나이였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하오. 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혼인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찬봉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관하로 갔고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화를 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첫 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을 무렵 셋째 해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훈. 아이는 건강했고 잘 자랐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때때로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관찰사의 행차를 따라가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짧게는 열흘, 길게는 석 달씩 집을 비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때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녀오시라. 조심하시라. 그 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돌아오겠소.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찬봉이 42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관아에서 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가 새로 부임했고 수행 인원을 뽑았습니다. 이찬봉이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석 달 정도 걸릴 것이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함경도까지 다녀와야 하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았소.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김씨 부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영감. 문을 나서려던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이오? 김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소. 남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관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미 보고가 올라왔소. 일행이 산길에서 도적을 만났다 하오. 몇 명이 실종되었소. 시신은요? 찾지 못했소. 그럼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오. 김씨 부인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했는데 어찌 죽었다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소.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의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그래도 예를 갖춰야. 저는 상복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살아계십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는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린다더라. 참으로 딱한 일이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니겠소. 김씨 부인은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버텼습니다. 아들 이유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을 때 그는 17이었습니다. 이제 22이 되었습니다. 혼이 날 나이였습니다. 후나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이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로.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는 인근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날 김씨 부인은 대문 밖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보십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혼례에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시어머니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해질녘이면 김씨 부인은 항상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녁 진지 드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더. 하지만 괜찮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렇게 계십니까? 그렇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버지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소. 그럼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시오. 이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으니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시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이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답답함, 그리고 분노. 아버지는 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분노는 죽은 사람을 향한 것이었기에 어디에도 쏟아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참 귀엽구나. 예, 어머니. 내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이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어머니를 이렇게 두는 것이.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우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이윤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괜찮다. 어머니. 훈아. 김씨 부인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원망하느냐? 이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를 버린 것을. 어머니, 나도 그랬다. 이윤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를 원망했다. 김씨 부인은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시는가? 왜 소식조차 없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어머니. 하지만 김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할수록 나는 더 기다리게 되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다릴수록 그 말이 변해갔다.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가 아니라, 보고 싶었다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가 아니라, 무사하시냐로.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분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훈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내가 이상한 어미라는 것을 안다. 내게 짐이 되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놓아줄 수가 없다. 내 아버지를. 어머니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내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무사히 다녀오시라는 뻔한 말만 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보냈다. 어머니, 그래서 기다린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말들을 하려고.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모두 하려고. 이유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럴까? 그러하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오래 기다렸소. 왜? 이제야 오십니까? 미안하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김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랑했습니다.
알고 있어. 고마웠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남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안 됩니다. 안 돼요. 김씨 부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영. 그 후로 김씨 부인은 변했습니다. 여전히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여전히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김씨 부인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을, 말없이 지나쳤던 순간들을.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영감, 많이 피곤하십니까? 괜찮소? 진지라도 드시지요. 아니요. 괜찮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또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누웠을 때 김씨 부인은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왜 걱정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괜찮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집 부인은 아직도 저러시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가 무엇라 할 수 있겠소? 본인이 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유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식사를 잘하시지 않는다 하더이다. 괜찮다. 어머니, 훈아, 나는 괜찮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 후회는 하지만 후회하는 것도 내 선택이다. 이유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50을 넘겼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자라 장가를 들었고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계속되었고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만은 그 시간 밖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씨 부인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입으려다 갈아입은 옷. 그녀는 20년 가까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냄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옷을 껴안았습니다. 영감.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부인은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해질녘 이면 마루에 나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있으면 몸이 아파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며느리가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김 씨 부인은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그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날도 마루에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너무 춥습니다. 이윤이 말렸습니다. 괜찮다. 어머니, 이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김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안다. 그럼 왜? 하지만 나는 기다려야 한다. 왜입니까? 왜 그러셔야 합니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훈아. 김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놓아줄 수가 없다. 놓아주는 순간 나는 내 아버지를 정말로 잃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아니다.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기다리는 한,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이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 부인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기운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김 씨 부인은 다음 날도 마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며칠 후 김 씨 부인은 쓰러졌습니다. 이혼이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아니다. 김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어머니.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유는 당황했습니다. 예, 그럼 말해라. 사랑한다고. 어머니, 지금 말해라.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다.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이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다오. 무엇을 용서하란 말씀이십니까? 이 어미를, 이상한 어미를, 집착하는 어미를. 어머니,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김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 그것이 후회다.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다. 김 씨 부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훈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사랑하면 말해라. 고마우면 말해라. 후회하지 마라. 예, 어머니. 그리고 김 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전해다오.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기다렸다고.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김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 김 씨 부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분이셨소.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셨으니 연려가 따로 없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 말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연려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놓아주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이유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바느질 도구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풀어보니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던 옷. 이유는 그 옷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지 못한 말을, 자신이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유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방님? 당신을 사랑하오. 아내는 놀란 듯 이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냥 말하고 싶었소? 이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묘소 옆에 아버지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20년 넘게 모시지 못했던 신주. 아버지, 어머니. 이유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함께 계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풀이 일렁였습니다. 이유는 묘소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야 할 것은 놓아주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며 이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면 아내에게 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역사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놓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당신에게도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